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과연 사법 처리할 수 있는가, 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면서 국가적 중대사가 됐습니다. 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대통령의 긴급명령인데요. 긴급명령,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윤 대통령이 과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꼼수를 부리면서 부분 수용한다? 자신들이 준 자료만 갖고 감사하라, 뭐 이런 식이죠.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파 일각에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이제 필요하다. 그야말로 이제 정가의 보도를 끄집어내야 된다. 완전 박살을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긴급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면 발동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북의 그 해킹 건, 그건 너무도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자녀 세습,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선거 조작의 거대한 의혹들,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는 이 나라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죠. 자, 대통령이 과연 긴급 명령을 발동할 것인가?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헌정사에서요, 이 긴급 명령을 이제 발동한 사례가 있었던가를 일단 한번 봐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에 그때 그 할로윈 사고 때 응급 조치하라라면서 긴급 명령을 내렸다고 뉴스에 한번 나갔어요. CCTV 뉴스라고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언론이죠. 다른 언론에서는 저 대통령의 할로윈 관련 긴급명령 뉴스가 없더라고요. 긴급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CCTV에서 저렇게 했던 것은 뭔가 약간 착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긴급명령, 대통령의 비상대응권 같은 그 긴급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거는 경찰, 행안부 등 관련 기관의 전국 행사장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긴급 지시에 가깝죠. 저런 것은 긴급 명령이 아니고요. 긴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흔히 이제 법률 대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당시 이제 정부에서 이태원 부근 인명 사고로 인한 교통 통제로 접근 자제를 권고하고,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어떤 행정 지시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것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이태원 사고에 응급 조치하라, 긴급 지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긴급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긴급 명령을 과연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있는지, 조건은 되는지, 여러 가지 어떤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을 일단 봐야 됩니다. 76조입니다.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걸 보면요,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발동하기 어려운 조건을. 2번,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하나여, 이것도 뭐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사실은 2번이 사실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이건 교전은 아닙니다만 북이 해킹을 하고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휴전 상태지 전쟁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확대 해석하면 2번하고도 조금 관계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죠. 자, 2번이 조금 그렇고요. 자, 3번,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이런 또 필수 조건이 또 따릅니다. 4.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읽어도 대통령 긴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당에서 그냥 순순히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 아닙니까? 그것도 야당이 또 국회를 다수 장악하고 있는 제1당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이런 긴급명령은 현실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꾸준히 요구할 필요는 있겠어요. 자, 아무튼요, 4번입니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굉장히 조건이 많이 붙는 권한입니다. 법률에 준하는 법률 대위에 해당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한이긴 한데 이런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쉽게 행사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직선제 이후에 노태우 이후에 한 번도 그 누구도 이 긴급명령을 실제로 이렇게 발동시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난번 황교안 그 당대표 시절에 그때 야당 아닙니까? 그때 한번 이것을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 이제 제의를 했었죠. 국민들 살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이렇게 지원금을 좀 주자는 그 논의를 할 때 그때 일항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이때 말이죠. 그때 당시 여당도 호응을 하면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를 하고 서로 간에 건의도 하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검토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이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자,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내용만 딱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참고로 역대 대통령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 긴급 명령을 많이 내리는데 그게 전부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 박정희 대통령도 한 번 내리죠. 박정희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유신헌법을 통해서 이 긴급 명령이 필요 없는 긴급 조치권을 갖게 되죠. 그거는 완전히 헌법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자, 아무튼 이 긴급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비상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상명령을 승인하지 않고 있고 헌법에 이제 없어요. 없지만 다른 나라 경우에 보면은 이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법을 대의할 수 있는, 법을 대신할 수 있는 명령이고요. 보통 대통령령, 명령은 법보다 하위잖아요. 근데 대통령령이 이 긴급명령을 내리면 법과 같은 조건을 갖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대위입니다. 헌법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이죠. 근데 그건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는 조금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선관위를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선관위. 자, 선관위 국민의힘 항의 방문에 선관위 노태학 자리 연연 안 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노태학도 지금 보따리 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따리 이제 싸고 대법관으로 이제 이렇게 원래 자리로 가겠다 이거죠. 자, 여당 선관위 전원 사퇴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감사 부분 수용 고심하고 있다. 선관위 고위 간부들 주말 업무 추진비 썼다. 이런 걸 우리나라는 이 공무원들 말이죠. 고위 공무원들 이 업추비, 업무 추진비 이걸 들추게 되면 온갖 지저분한 그 내용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 사람이 그들이 뭐 엄청난 어떤 그런 어떤 범죄적 행위들이 드러날 것으로 봐요. 이재명 그 부인의 법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저는 본인이 혹은 가족이 그리고 엉뚱하게 비업무적인 요인으로 그런 사적으로 유용한 그런 업추비들, 업무 추진비들 엄청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선관위 잔여 간부 특혜 채용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요거를 이제 뉴스로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요. 자, 선거철 왕창 휴직, 대규모 정규직 특채, 신규 채용 감소, 선관위 고질적 압박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죠.
여기는 진짜 총체적 복마전입니다. 복마전도 이만저만 복마전이 아니고요. 정말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너 몰린 선관위, 의원, 위원 전원 사퇴도 검토, 선거 앞두고 무책임 일단 배제.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이 현재 이 선관위 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아마 적극 만류할 겁니다. 지금도 그런 기류가 느껴지고 있고요. 그들은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바뀌는 걸 극도로 꺼리는 거죠. 극도로.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뭔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끝난다 이거죠. 자, 선관위 고위 간부들 주말 호텔에서 업무 추진비 썼다. 사설, 선관위 도덕적 해이, 외과적 수술 말고 답 없다. 여기서 말하는 외과적 수술이 뭐겠습니까? 조직을 완전히 그냥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 외과적 수술이 뭐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의미도 없고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선관위원 전체의 사퇴를 지금 찬성하고 있고요. 거의 70% 넘는 찬성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정권 입장에서 집권 여당의 유리한 이슈가 이렇게까지 지지를 받는 것은 어쩌면 이게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선관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거기를 혁명적으로 뒤집지 못하면 이거는 차려놓은 밥상을 먹지도 못하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의 총공세가 지금 실시되고 있고요. 나름 강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 이하 똘똘 뭉쳐서 지금 선관위를 좀 패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는 이만희 행안위 간사입니다. 이만희 간사 같은 경우는 그 이선 재선 의원입니다만 지방경찰청장 출신이죠. 그리고 이 윤재욱 원내대표도 경찰청장 출신, 지방경찰청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무총장인 이철규 사무총장도 경기경찰청장 출신 아닙니까? 경찰청장, 사실상 지방경찰청장이면 경찰로서는 뭐 갈 때만큼 간 인물들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당의 지도부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판사 출신이고요. 자, 법률적으로도 모든 대비를 잘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수사를 염두에 댄 포석을 지금 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선관위를 향한 압박, 이 공세, 선관위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같은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거든요. 그들의 그들만의 리그, 철옹성이었죠. 그 누구도 선관위를 건들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선관위는 안 건드렸어요. 자신들을 옥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아닙니까? 선관위 하면 무섭거든요. 선관위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뭐 선거를 치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들어가면요, 뭔 일이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선관위만큼은 조심조심 다루고 있죠. 소리도 잘 안 치고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어떤 예산이 있으면 그냥 통과시켜주고 이런 식인데요. 그 선관위가 드디어 이 도마위의 생선꼴이 된 겁니다. 칼질이 몇 번 당해보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한 번도 공격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아내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격만 하던 사람이 수비를 못하는 것처럼 그동안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성역 속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서 몰아붙이면 여론을 통해서 선관위를 공격하게 되면 분명히 그 허점을 완전히 다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저질러 놓았던 여러 가지 어떤 불법한 어떤 행태들, 반국가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있다 그러면 다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선관위가 9일 감사원 수용을 논의하는 이런 최종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낸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당일 의결은 어렵다는 뉴스가 또 최근에 지금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9일날이면은 내일 아닙니까? 내일 이거 회의는 일단 열어놓고 주말을 넘기겠다는 거죠. 이도 꼼수죠. 시간을 벌면서 계속해서 뭔가 빠져나갈 국리,
사태를 축소하려는 어떤 그런 뭐 일종의 짱구 굴림 뭐 이런 건데요. 충분히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선관위가 흔쾌하게 완전히 그냥 백기투항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분명히 외부의 여론이 너무도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고 적당히 이제 여론을 이렇게 진작시켜 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해답이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때는 딴 거 없습니다. 총공격을 통해서 이들을 완전히 무릎 꿇려야 됩니다. 무력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이제 돌아섰습니다. 특히나 이 자녀 세습 채용권으로 10대, 20대, 30대들 이 젊은 층에서 완전히 그냥 민심이 떠나고 있어요. 국민 10명 중 7명이 노태학 사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지층 모두 사퇴하라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 지지층 10대, 20대, 30대들 중에도 이 자녀 세습 채용권만큼은 도저히 이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애국 보수 자유 우파 쪽에서는 그 자녀 세습은 말할 것도 없고 북의 해킹권 그걸 또 더 무겁게 이제 바라보는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찐 우파들은 선거 조작에 대한 관심이 더 크죠. 그것이 과연 이번에 이제 불거지느냐 이건데요. 아무튼 이 사퇴 여론 70%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지 정당별 차이가 적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지금 선관위 항의 방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모든 우파 그 사이트, 우파 어떤 기구 조직에서 선관위를 향한 총공세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종의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그렇게 보는데요. 자, 이 때문에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발동하라 이런 주문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그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긴급 명령 자체는 그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국회가 지금 엄연히 있기 때문에 국회에 이런 게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된다고 보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만지작거릴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사안을 완전히 그냥 광범위하게 핵심적인 이슈를 건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노태학은요.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자기 사태로 모든 걸 마무리 지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중앙선관위라는 조직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이 헌법 뭐 기관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도 헌법에 나와 있고요. 이런 헌법기관을 없애려고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해체는 쉽지 않고요. 사람을 바꿔야죠. 사람을.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이 차제에 제대로 이제 뽑아야 됩니다. 대법관 중에서 지금 내려오는 이런 관행을 끊어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전부 지금 법관들이 그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유착, 이게 사실 한 몸이죠.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책임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조직을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 후임으로 여러 사람 좋은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주 변호사도 있고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정말 차기 총선, 내년 총선은 저들이 만일에 어떤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무력화되겠죠. 거기에 그동안 자기들이 숨기고 있던 꽁꽁 숨겨놓았던 그런 어떤 거대한 악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노태악은 이름도 노태악이네요. 자, 그리고 이 노태악을 이게 말할 때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오랫동안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마지막 재판 대법원 3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방청석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제 이런 인사입니다.
자, 노태악이라는 인사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고요. 자, 아무튼 이 사안은 대통령에게 최강의 어떤 그 군함과 조치를 갖고 이 사안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파의 그 어떤 흐름들, 이런 어떤 마음들이 결국에는 수사기관,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감사원 이런 쪽으로 다 전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 자체가 절대적으로 야권에 불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그런 이슈고, 그리고 정부 집권 여당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결정적인 호재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안만큼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불독 정신으로 완전히 끝까지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모든 이슈를 압도하는 이슈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안으로 다른 모든 뭐 부차적인 이슈를 전부 여기 빨아들일 수 있는 거대 블랙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윤 대통령은 충분히 그 스타일로 봐서는 긴급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면 발동할 분이에요. 그러나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법상으로는 그게 간단치 않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지시는 할 수 있겠죠. 뭐 내각에서 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잘 규명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도 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이 검찰총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태는 그야말로 거대한 태풍으로 이제 이렇게 돌변할 겁니다. 국정원장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 개별적인 것이 절대 아니죠.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추후에 또 다른 소식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